잠이 잘 오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잡생각이 많아지고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불면증 생깁니다. 약을 먹어도 불면증이 해소가 안 되거나 그 약에 부작용이 있거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제가 몇 가지 음식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먹는 음식 중에 뇌혈류 증가에도 도움이 돼서 한 일주일 정도 어느새 잠이 잘 오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 기관별로 보면 소화기 문제도 있고 순환기 문제도 있고 근골격계, 면역 시스템, 피부나 생식기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많은 비중 중에 하나가 신경계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경계 문제는 불안, 우울, 불면, 두통, 어지러움, 이명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잠이 잘 오는 분은 없을 겁니다. 불면증 생깁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계속 되다 보면 몸에 피로감도 많아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감 자연히 따라옵니다. 자율신경이 좋지 않은 분들의 다양한 증상 중에 사실 불면증과 우울증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불면증과 우울증이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서 진료를 보고 약을 먹습니다. 맞는 방법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먹는 게 맞지만 그 약에 부작용이 있거나 약을 먹어도 불면증이 해소가 안 되거나 우울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는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한번 고민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고민에 대한 대안으로 이 자율신경에 대한 검사나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 중에 불면증과 우울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사실은 누적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이 번아웃이 되는 경우는 더 이상 이제 스트레스 받을 힘도 없다. 이런 경우에 불면증이 심해지는데 불면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자율신경의 문제 중에 자율신경은 크게 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교감신경은 차로 치면 악셀,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입니다. 근데 자율신경이 심해지는 경우는 교감신경이 제어가 안 되고 확 치솟습니다. 이거는 화병과 비슷한.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잡생각이 많아지고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긴장되고 해서 잠이 안 오고 부교감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멜라토닌,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수면 호르몬도 안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게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악화되는 경우에 교감은 교감 나름대로 예민해지고 부교감은 부교감 나름대로 기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잠이 안 온다. 근데 잠이 안 오는데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으니까 낮에 또 피곤하지도 않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교감신경 항진이 돼서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해지면 불면증은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카페인을 마시면 각성이 되고 좀 졸음이 없어지고 좋구나. 근데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소량의 카페인에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이 됩니다.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거나 머리가 좀 아파오거나 혈압이 올라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카페인이 나의 교감신경에 데미지를 주거나 무리를 주거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고 그런 분들은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가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각성을 하고 싶은데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가 아닌 다른 방법 또는 다른 음식에서 이런 각성 효과를 얻을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음식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차와 다크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량의 카페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녹차에는 카페인은 적지만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크 초콜릿은 기분을 개선하거나 각성시키는데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나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바나나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과 함께 뇌혈류를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 중에 계란이 있는데 이 계란에는 이 콜린 성분이 많습니다. 이 콜린은 이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데 아세틸콜린이 뭐냐면 뇌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을 하는 신호 전달 물질을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데 계란에는
이런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란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좀 개선시켜 주는데 의미 있다는 연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철분이 많은 음식, 시금치, 멸치, 붉은 고기 이런 것들은 철분이 많으면 혈액 중에 있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뇌에도 뇌혈류 증가에도 도움이 돼서 집중력을 개선시키는데, 즉 각성 작용을 하는데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각성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도 많이 하는 방법인데, 샤워를 할 때 또는 목욕탕에 가서 냉온욕을 한번 해보시면 각성에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환자분들께도 제가 많이 권하는데, 브레인 포그 증상, 머리가 멍하고 맑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브레인 포그 증상에 냉온욕을 하게 되면 이 온탕에 들어가면 또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거기에 바로 차가운 물로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뇌혈관이 온도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이완 수축이 되게 되면서 뇌혈류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저녁에 일과 후에 집에서 목욕탕에 가면 제일 좋습니다. 샤워 후에 머리가 상당히 맑아진다, 개운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저도 매일 하고 있는 방법이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각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수면에도 도움이 돼서 불면증 극복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불면증은 원인이 아주 많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생활 패턴도 영향이 될 수가 있고, 즐겨 먹는 음식이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게 많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틀어서 뭐 하나만 하면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방해가 되는 음식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무리한 운동이나 과격한 운동, 그리고 3교대 야간 근무 이런 것도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걸 다 아울러서 공통적으로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거는 햇볕을 좀 많이 쬐자,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은 걷자, 그리고 자기 전에는 가볍게 샤워를 하고 몸을 릴렉스하는 연습을 해보자. 가볍게 명상한다 생각하고, 명상이 어렵다면 한 5분, 10분 멍 때리기 한다 생각하고 누워서 또는 의자에 기대 앉아서 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껴보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입니다. 대부분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불규칙한 분들, 야근을 많이 하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이런 건데, 불규칙한 생활을 규칙적으로 좀 만들자가 1번이고, 두 번째는 햇볕을 좀 많이 보자. 해를 보면 비타민 D 합성이라든지 멜라토닌의 생성이라든지 세로토닌의 합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수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껴보셨겠지만 일광욕을 많이 하고 나면 저녁에 이유 없이 졸리는 걸 느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태양을 통해서 내 몸에 다양한 수면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많이 합성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음식 중에서도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하자.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반신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패턴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은 특정 시간이 되면 자율주행처럼 자율적으로 졸리게 되고 잠을 자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불면과 무관하게 잠을 잘 자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되니까 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거 들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또는 잘 따라해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리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면 어느새 잠이 잘 오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중에 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지 못하면 불면증은 분명히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에 저녁 시간에 이 무리하게 근력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근력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각성으로 인해서 밤에 잘 때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불규칙한 생활,
어떤 날은 10시에 자고 어떤 날은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고 이런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 바이오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이 바이오 리듬이 깨지면 자연스럽게 불면증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먹는 음식 중에 자극적이거나 맵거나 짜거나 이런 음식도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율신경 실조증의 다양한 장기 증상 중에 신경계 증상을 보면 불안증이나 공황, 그다음 우울, 무기력 이런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의 신경계 증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병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꾀병으로 오해받는 이유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진단하는 방법이 아주 원시적입니다. 요즘처럼 발전하는 현대의학에서 대학의 다양한 과들에서 진단기기나 치료기기, 수술법, 약물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은 대학병원의 어느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과가 없습니다. 메인 챕터가 아니라 변방에 있는 무관심한 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진단이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진단 기기 또한 대학에서 연구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원시적입니다. 좀 더 객관화되고 체계적인 진단 방법이 못 나올 이유는 없지만 아직 그런 관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은 여러 병원이나 한의원을 전전긍긍하게 되고 다니다 보면 검사를 해도 명확한 원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꾀병이 아닌가, 당신의 정신이 문제나 마인드가 문제냐, 꾀병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꾀병이다, 정신병이다 이런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